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회사 일도 많고 영상 편집 공부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뜸해졌네요. 오늘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약간 나태해질 때쯤 보는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가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에 이게 뭔 도움이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하지 마.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일단 마음을 먹고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먹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봤던 영상이 있는데 그걸 얼마 전에 다시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때보다는 좀 효과가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봤던 영상은 2010년에 셰릴 샌드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COO이신 분이 테드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영상이에요. 일단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 영상은 미국에서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한국 직장인들에게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셰릴 샌드버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테이블에 앉아라. 두 번째가 너의 파트너를 진짜 파트너로 만들어라. 그 세 번째가 떠나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테이블에 앉아라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회의실에 가면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을 때 보통은 이제 임원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장님 자리와 가장 먼 자리에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10명인데 그 테이블에 자세히 보니까 한 8명쯤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의자를 싹 빼가지고 제일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석장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회의를 듣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협상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직장에서 남성분들이 첫 직장을 가졌을 때 내 연봉은 이거보다 높아야 돼. 그렇게 협상을 하는 비율이 57%인 거에 반해서 여성들은 회사에 첫 직장을 잡았을 때 내 연봉은 이거보다 높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비율이 7%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감히 한국 직장인들이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연봉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대기업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만 스타트업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일단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능력이 좀 결여되는 것들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놀라웠던 게 저희 부서에 이제 인턴들이 새로 왔었는데 인턴 친구들 보니까 진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좀 제가 선배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진짜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 보고 부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연습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알 수 없는 약간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친구처럼 나도 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목소리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떠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 그 말이 이제 셰릴 버그가 예시를 든 게 이런 거였어요. 그 말을 할 때 셰릴 샌드버그가 예시를 든 건 이거였어요. 자신이 어떤 강연을 하고 거기 강연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력 단절이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두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다들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분의 대답이 그건 없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없는데 나중에 떠날 생각을 왜 벌써 하느냐, 왜 나중에 이런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까? 그걸 벌써 걱정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말 많이 떠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길게 미래는 아니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내가 휴가를 냈다. 그러면 이미 떠났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제주도 간다. 그러면 저는 마음은 이미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방향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떠나야 될 때인데 떠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미팅에 대한 준비는 다 했지만 그게 다음 주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는 계속 그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떠나고 내가 쉬어야 할 때 내 자신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는 떠나고 떠나지 않을 때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게 정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집중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좀 좌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집중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였어. 어쩔 수 없어. 그래, 사회는 이런 거니까 좋아, 좋은 경험을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나게 좌절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고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하시죠. 화이팅입니다.